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 보카 오늘 19강 동의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어는 쭉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지만 이제 파트별을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오늘 동의어 편에서 시험에 유용한 단어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동의어에서 협박하다, 위협하다, 공갈하다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특히 경찰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단어 많이 등장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을 대비해도 당연히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그 관련 동의어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협박하다의 동의어는 threaten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threaten 이런 단어 있죠? 여러분 threat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이것이죠. threat이죠. threat. 그러면 만약에 위협, 협박 이렇게 나올 때 동의어가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동의어가 menace죠. 근데 이 menace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명사, 동사가 다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menace의 동의어를 찾아라 그럴 때는 이것의 동사를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en을 붙이게 되는 거죠. threaten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en을 붙입니다. 여러분 en 붙여서 명사, 동사 만드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에 동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soften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en을 앞에다 붙여서 명사 만드는 것도 동사 만드는 거 많이 있죠. danger, in danger 이렇게 만들듯이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blackmail 이런 것도 경찰에 잘 나왔던 단어죠. blackmail입니다. 공갈하다, 협박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협박하다는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intimidate를 많이 쓰죠. intimidate입니다. 자, intimidate은 수동태로 말하면 나는 협박받았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be intimidated by죠. 나는 어떤 갱단에 협박받았다 많이 쓰는 거겠죠. I was intimidated by a gangster. 여기가 수동태로 쓰라고 그러면 be intimidated by 이렇게 써서 누구누구에게 협박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frighten 이렇게 frighten 씁니다. frighten away가 수건데요. frighten away가 수건데 외시, 행시, 그 다음에 경찰에서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둑이 강도가 개 짖는 소리에 질겁해 달아났다의 발언 영작은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자, 강도가 또는 도둑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서 질겁해서 달아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A burglar 이렇게 되겠죠. 그럼 burglar가 강도도 좋습니다. A burglar was frightened the away frightened away죠. 놀라 달아났습니다. 질겁해 달아났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그게 뭐냐면 barking dog이겠죠. barking dog 짖는 개죠. 개 짖는 소리만. by a barking dog. barking dog입니다. 짖는 개 소리죠. 짖는 개 소리입니다. barking dog. 놀라 달아났습니다. 이게 답이었댔습니다. A burglar was frightened away by a barking dog입니다. barking dog은 짖는 개라고 번역하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A barking dog, will not bite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요. 또는 seldom bite입니다. 좀처럼 안 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위협하다, 협박하다 단어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threaten 여기 en 붙여서 동사로 만들면요. menace, blackmail, intimidate, or frighten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건 좀 빼고 강의를 합니다. 자, 동등한 같은 단어에서 identical 많이 들어보셨죠? identical입니다. identical twins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identical twins. 그래서 얘가 뭐냐 그러면 답이 same이 되겠습니다. same.
되겠죠? 근데 뭐뭇에 동등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같은 도 있지만 뭐뭇에 맞먹는 단어에 좋은 단어가 equivalent입니다, 여러분. equivalent.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to 이렇게 나오겠죠. equivalen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는 거의 재난에 맞먹는 것이었어. 이렇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The accident was equivalent to disaster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동의어는 뭐냐? 그럼 다 또 same 이렇게 되겠죠. 거의 그 수준에 맞먹습니다. 근데 이것에 괜찮은 단어가 tantamount라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tantamount. 이 정도가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tantamount. 그 tantamount는 보통 이렇게 쓰면 되겠죠? tantamount. 여기 to가 이렇게 씁니다. tantamount to 이렇게 씁니다. 오예요. 뭐예요? 네, tantamount입니다. 자, 뭐뭇에 맞먹는 이 to 이렇게 같이 쓰시고요. 재난에 맞먹는 그러면 equivalent to disaster, tantamount to disast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좋은 단어잖아요. 꼭 기억해 주시죠. 자, same의 뜻을 갖고 있는 identical, same, equivalent, tantamount. 되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identical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identical twins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평한, 편협한 이런 단어요. 편파적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또는 이렇게 편견이 사로잡힌 이런 단어를 보시면 이런 편견의 단어가 bias잖아요. bias. 근데 이것의 형용사는 biased 이렇게 쓰면 되겠잖아요. biased. 그러니까 bias의 동의어가 prejudice입니다. prejudice. 형용사 prejudiced 이렇게 쓰면 되죠. prejudiced.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여러분 불공정한 단어보다 공정한 단어를 더 시험에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같이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여기에 partial이 있습니다. partial. 어떤 사람은 여기다 im 붙이면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art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형용사가 partial이고요. im을 붙이면 그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니까 공정한, 공평한 이렇게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의어 만들려면 얘를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partial. 이게 바로 편견에서 편협한 이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이거요? 꼭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쪽에 좀 치우치지 이런 단어요. 그래서 biased, prejudiced, partial인데 오히려 이 반대말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공정한, 공평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한, 공평한에서 좋은 단어, 쉬운 단어는 fair겠죠. fair. just겠죠, just. 그 다음에 impartial입니다. impartial. 괜찮은 단어가 equitable이죠. 그 다음에 even-handed란 좋은 단어도 있습니다. even-handed 이런 단어도 씁니다. 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judicial 이거 좋죠. 사법은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judicial 괜찮죠? judicial.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부했던 여기에 반대말 unbiased, unprejudiced 그러면 동의어가 바로 됩니다. unbiased, unprejudiced 됐죠? unprejudiced, unbiased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neutral 흔한 단어죠. neutral. neutralation이 중립국가입니다. 그렇죠. neutral.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중립의 이렇게 neutral, unprejudiced, unbiased, judicial, even-handed. even 자체가 고른 뜻이잖아요. 고른. even 넘버가 짝수입니다. equitable, impartial, fair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지금 편협한, 불공정한 그런 거와 공정한, 공평한 단어를 지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 또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평정, 냉정, 침착, 평온의 단어가 뭐였죠? 6개 정도 알려드렸나? 그렇습니다. 평정,
냉정, 침착, 평온입니다. 쉬운 단어는 composer죠. 그죠? composer. 그 다음에 형용사를 당연히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형용사를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eren의 명사형이 serenity입니다. 이거는 지금 복습이죠. serenity, 어플룸 여기 오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어플룸입니다. 냉정, 평정.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단어로 나오는 게 당연히 calmness겠어요. calmness입니다. calmness. equanimity.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tranquil의 명사형 tranquility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6개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물론 평정, 냉정, 침착, 평온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with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사로 딱 만들어주는 거죠. 왜? with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형용사, 그러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겠죠, 사실상. 그래서 조용한 이런 단어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말 없는, 조용한, 침묵하는 이런 단어를 다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얘가 이제 compos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calm 이런 식으로 serene 좋은 단어 tranquil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tranquil. 근데 여기 tacit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옵니다. tacit이 뭐냐면요. 무언의 뜻입니다. 무언의 tacit. tacit agreement 그러면 암묵적 합의죠. 그러죠. 암묵적 합의가 tacit agreement입니다. agreement. 이런 식입니다. tacit. 얘하고 조금 이게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taciton이 있어요. taciton은 과묵한에 가깝습니다. taciton. 그러니까 여기다가 taciton agreement는 좀 이상하다 이거죠. 과묵한 합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aciton man 이건 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 정도가. 과묵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거의 답이 이겁니다. reticent 이게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TV기에 리모컨의 뮤트 기능이 뭐냐면 말 없는 소리 안 나오는 기능이 뮤트 기능이죠. 뮤트도 그렇습니다. 뮤트. 여러분 mute letter가 뭘까요? 얘가 묵음이란 뜻입니다. 묵음. 그러니까 발음이 안 나는 거죠. 노우 같은 게 K 앞에 발음이 안 나잖아요. 이와 같은 걸 묵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단어가 sedate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얘는 침착한, 차분한 이런 단어가 sedate입니다. sedate. 그래서 sedative가 진정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calm down 시키는 거죠. 그래서 sedative가 명사로 진정제가 되는 겁니다. 진정시키는 거죠. calm down 시키는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sober는 원래 개념이 뭐냐면 not drunken이에요. 술이 안 취한 거예요. 온전하고 제정신인 거죠. 술 먹으면 막 날뛰는 사람이 sober 해보세요. not drunken 상태에 있으면 조용하고 침착하겠죠. 이런 정도의 감각. 그래서 냉정한, 냉철한, 뭐 어떤 진지한 단어가 sober, 명상 sobriety, 이 명사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 명사형이 돼요. sobriety. 그러면 이제 잘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정리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 침착, 평온 이렇게 이런 걸 잘 정리하면서 이 6개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tranquil life가 나왔습니다. tranquil life입니다. 자, tacit reticent인데요. 자, tacit reticent을 나오면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단어를 확장해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과묵한 말 없는 그 반대가 뭐겠어요? 그러면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것도 약간 리마인드가 되는 거겠죠?
공부가 된 사람은 remind 되고요. 공부 안 된 사람은 remind 할 게 없어요. 창고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는 좀 채워주면서 그거를 remind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CF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remind 해보는 겁니다. testing. 그 다음에요. reticent. 이게 정말 괜찮은 단어, 두 개의 단어 아닙니까? 과묵한 말이 없는. 여러분, 그럼 과묵하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어가 확장되는 거죠. 수줍은, 내성적인, 뭐 이런 단어가 단어가 되는 거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줍은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shy, passive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매번 그 시간에 배웠던 거를 10개의 단어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꼭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얼만큼 이해하고 있구나. 그거 좀 확인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shy, bashful, diffident. 좋잖아요, 이거?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reserved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th drawn까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with drawn의 동의는 inverted라고 했잖아요. extrovert은 외향적인 또는 그런 사람도 그렇고요. invert는 안으로 이렇게 in이 바로 안으로 뜻이고요. vert가 바로 턴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intro도 괜찮아요. introvert죠. intro가 좋겠습니다. 안으로 막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성격이요. 그러니까 introvert은 이만큼만 하면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introverted 형용사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이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말이 없는 과묵한의 반대말은 말이 많은으로 나가면 다시 verbose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wordy. 되겠어요? verbose, wordy. loquacious 이렇게 loquacious. 괜찮습니까? loquacious. 그래서 talkative가 가장 일반적인 단어. 좀 어려운 단어 variable. 이게 바로 수다스러운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자, verbose, voluble, wordy, loquacious, talkative가 말이 많은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에 이렇게 동의어 반의어가 딱 같이 깔려 있을 때 이게 어느 쪽의 단어인지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각 파트별로 반복 이렇게 공부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따라오시면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엄한, 장대한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장관의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설명이 잘 돼 있지만 제가 또 한 번씩 같이 하는 의의가 있는 거죠. 자, 장엄한, 장대한, 웅장한 이런 단어요. 거기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그동안 뭐였냐면 majestic, magnificent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majestic, magnificent. 근데 장관의 단어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splendid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치가 아름답고 그렇게 할 때 splendid와 그 다음에 spectacular, gorgeous 이런 단어를 씁니다. 화려한 이런 단어죠. 일단 걔들끼리 묶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교재가 이렇게 동의어 파트의 단어만 그냥 막연히 나열한 게 아니라 그 단어 각자의 쓰임새를 이렇게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그냥 좀 묶어놔도 여러분 하나씩 구별해서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splendid, spectacular, gorgeous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려한, 장관 이런 단어로 쓴다고요. 그래서 먼저 splendid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미가 id로 끝나면 명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알로 됩니다. 오알. candid, candor. 솔직 담백의 뜻이잖아요. splendid는 명사가 splendor, o알을 붙입니다. squalid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로 지저분한 뜻이거든요. 너저분한. 근데 squalor 이렇게 나오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게 됩니다. 자, id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그맣게 써놓는 거예요. o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plendid는 뭐라고요? 동의어가 spectacular 이렇게 돼요. spect라는 어원 자체가 보다라는 어원에서 이런 단어들을 도출해냈던 것입니다. gorgeous, gorgeous. 이 세 개가 친구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막 웅장한 이 그랜드의 뜻이에요. 그랜드.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그랜드 캐년. 캐년은 뭐 협곡 같은 거잖아요. 대협곡 같은 것을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은 한 50km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서울, 부산 정도로 막 캐년이 막 돼 있는 것이죠. 깊이도 막 엄청나죠. 그게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하는 게 이 그랜드 캐년이죠. 그 외에 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그랜드 캐년이 최고죠. 그 웅장함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ajestic 괜찮죠? majestic 이거요. 이 majestic은 예를 들어서 majestic speech 그러면 웅장한 연설은 좀 그렇고요. 막 대단한 연설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말스럽게 번역은 해줘야 되겠죠. 단순한 웅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majestic. 그 다음에 magnificent라는 단어, mag란 단어 어원 자체가 크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agnificent. 이런 magnificent sight 그러면 정말 뭐라 할까요? 정말 대단한 이런 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랜드 캐년 말씀드렸는데 그랜드 캐년을 보고서 참 좋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몇 번 보면 이제 뭐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그냥 처음 갈 때는 그랬습니다. 자, magnificent sight 이게 됩니다. magnificent sight 아시겠죠? magnificent river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정말 그 광대한, 장대한 이런 게 바로 쓰는 단어가 magnificent입니다. 흔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sublim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sublime은 어디에 가깝냐면요, 막 숭고한에 가깝습니다. 숭고한. 이게 sublime beauty 이렇게 쓰시면 뭐랄까 숭고한 미랄까요? 미덕 이런 걸까요? 괜찮은 단어도 됩니다. 아름다움, 숭고한 아름다움, sublime beauty. 그렇죠? 숭고한을 다른 단어로 만약에 대체해 주세요. 그러면 lofty라는 단어를 바로 쓰는 거죠. lofty입니다. 그러니까 숭고한 목표 이렇게 쓰죠. 숭고한 목표. 숭고한 것이 꼭 장엄한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장엄하다고 광대하고 크다고 꼭 숭고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영어를 약간 이렇게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는 물론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tely라는 단어도 진짜 많이 씁니다. stately. 이는 뭐냐면 막 위풍당당한 뜻입니다. 당당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위풍당당한 우리나라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대단하죠. church 쓴다고요. 초라하지 않잖아요. 초라하면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화 저택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mansion 스펠링 잘 봐야죠. SION입니다. 그죠? 얘는 뭐 호화 저택 같은 거 stately mansion 이렇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8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거스트가 있는데요. 근데 얘가 만약에 소문자를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얘가 막 위험이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가 재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재팬 그러면 재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문자를 쓰시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일본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Japanware 그러면요. 칠기 그릇 같은 거를 Japanware라 그럽니다. Japanware. 차이나도 그렇잖아요. 차이나도 우리가 대문자로 쓰시면 당연히 그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China. 근데 China 그러면 얘는 그릇입니다. Born China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는 뭐 대문자, 여러분 영어의 대문자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은 대문자로 쓴다는 건 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눈에 띄는 광고 효과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대문자로 쓴다는 게 우리 한국이 대문자라는 거니까 큰 글씨죠. 대문짝 많은 글씨죠, 그냥. 그렇죠. capital letter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대문자로 쓴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Civil War 이것도 Civil War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얘는 뭐라고 한다? 번역을 대란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근데 The Civil War 얘는 뭘까요? 걔는 남북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좀 쓰실 때 잘 써야 돼요. 물론 말로 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대문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6.25를 뭐라고 할까요? 6.25. 코리안 워죠. 코리안 워. 코리안 시빌 워죠. 코리안 시빌 워.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대란이나 이게. 아무튼 영어로 표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6월 25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어귀스트가 소문자로 쓰면 위험이 있는 뜻도 갖고 있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동의어 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의어 편에서 지금 막 다양한 단어들이 지금 400 몇 개가 쭉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또 교재에 보시면은 뭐 불일치하는 모순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다시 보시면 contradictory. 자,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contradictory 모순되는 뜻이니까 inconsistent, incompatible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상충되는 단어가 바로 conflicting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대립적 요소가 conflicting factor가 아니겠습니까? contradictory가 됩니다. controversial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뜻이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debatable의 시험에 나왔었고요. 바로 봐주시고. 그리고 동의어를 뭐라고요? inconsistent, incompatible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inconsistent, incompatible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 그러지 마시고. 물론 정쓰기 싫은 분은요. 제가 또 교재 외의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포스트잇을 써서 붙여놓는 것도 좋겠죠. 포스트잇 많이 붙이면 막 남의 포스트잇 많이 붙인 노트나 책 보시면 여러분 기가 죽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라고 그랬죠? incongruous죠. incongruous. 수준이 좀 있다. incongruous. 꼭 기억해 주십시오. incongruous. 시험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재는 이미 여기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discrepant란 단어는 이렇게 이것도 괜찮아요. discrepancy가 뭐 차이 같은 거죠. 모순, 차이, 굽 이런 거잖아요. discrepancy. 거기 좀 교재에 다 있습니다만은 discrepancy. 이거는 형용사죠. discrepant란 단어는 그죠? P-A-N-C-Y가 되면 discrepancy. 동의어 찾으라 그러면 difference예요, 그냥. 불일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일치, 차이, 불일치. indifference죠, indifference. 그래서 광고 카피 중에 discover the indifference란 말 보이죠? 차이를 발견하라, 찾아라 이런 거죠. 자동차 선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discrepancy, discrepan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의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동의어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동의어 편에서 보시면요. 거기 회상하다 단어는 뭐 쉬운 단어니까 그냥 봐주시고요. recall, retrospect, recollect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recall에서 하나 언급해 보시면 recall은 회상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죠? CF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CF로 이런 것은 하나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회상하다 말고 철회하다, 취소하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R자로 들어간 단어끼리 철회하다, 취소하다 단어를 조금 정리해 두시죠. 그러면 recant란 단어와 그 다음에 rescind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괜찮죠? rescind, recant, rescind, recall, 그 다음에 revo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retrac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retract. 뭐라고요? 취소하다, 처리하다. 그 다음에 repeal도 있습니다. repeal. 스펠링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 철회하다 취소하다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시험 쳤거나 그동안 시험 쳐오신 분은 알 것입니다. 동의어는 어떻게 하는 건가. 문장 속에서 2개 이상으로 번역되지 않는 한 그냥 보자마자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간을 전략해서 독해 편으로 잘 이끌어가서 시간을 좀 전략해서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recall, recant, rescind, revoke, retract, repeat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철회하다, 취소하다 또는 무효화시키다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바로 얘입니다. 얘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override, 이거 정말 잘 나오잖아. annul, nullify. 이 세 개는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override, nullify, 그 다음에 annul. 무효화시키다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효화시키다. 자, override, annul, nullify는 항상 같이 다니는데 더 잘 쓰는 단어가 이 2개의 단어입니다. 더 쉬운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cancel, call up이겠죠. 결국은요. cancel, call up입니다. withdraw는 안 되나? withdraw 당연히 되는 거죠. 기본 단어에 속합니다. countermand도 좋습니다. countermand. 이거죠. 카운터가 원래 반대로 뜻이고요. mand는 커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명령 내린 것을 다시 반대로 명령을 또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소하고 처리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countermand 이런 단어를 씁니다. withdraw는 돈을 처리하다란 말을 안 합니다. withdraw money가 나오면 돈을 인출하다로 번역하라 그랬고 이때 명사형이 또 AL을 붙입니다. 그렇죠? withdrawa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철수라고 번역도 됩니다. 여기다 ground troops withdrawal 그러면 지상군 철수입니다. 여러분 지상군을 뭐라 한다고요? ground troops입니다. 이 troop이란 단어가 군대라고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ground troops 지상군입니다. 영국이 리비아에 지상군 투입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은 당연히 지상군 투입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리비아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ground troops, 자, 지상군으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면 당연히 철회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쪽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공정한, 공평한 이런 건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무관심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관심한,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무관심하니까 무감각하고요. sensitive한 건데 일단 in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unsensitive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하죠. sensitive는 민감하잖아요. 민감한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sensitive skin. 그러면 민감한 피부죠. 잘 하셔야 됩니다. sensitive가 민감한에 가깝다고요. 민감한. 그럼 in을 붙이면 민감치 않으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이겠죠. 그래서 더 쉬운 단어는 indifferent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indifferent, 그 무관심한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로 careless가 있고요. apathetic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펄스의 어원이 feeling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feeling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 무감각하겠죠. 좋은 단어 detach 단어가 뭘까요? 부착한 걸 떼는 거죠. 부착하는 거 attach죠. 그러면 attached가 되면요. 떼어져 있습니다.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초연한 거죠. 초연한, 무관심한, 무감각한 이렇게 되는 거죠. detached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거기 여러 개 써 있습니다만 unconcerned 이런 건 너무 기본이라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impassive도 괜찮죠? impassive 이것도 괜찮습니다. impassive. 이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자, apathetic, careless, indifferent. 이것도 괜찮네요. aloof입니다. aloof도 초연한 거예요. aloof가 같이 단어 붙이세요. aloof인데 얘도 초연한 거예요. 초연하면 이렇게 무관심하니까 초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어도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끄러운 단어 막 떠들썩한 단어도 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clamorous. 클래머가 뭐냐면 막 소동 같은 게 클래머예요. 클래머. 형용사가 clamorous입니다. clamorous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생어를 결국은 참 중요한 건데 파생어라는 게 잠깐 여러분 옆에다 이걸 적어 드릴게요. 소동 옆에다 어차피 소동 단어 옆에 다 써 있습니다. boisterous, vociferous 이런 거, uproarious 이런 거, clamorous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소동, 소란, 소요 이런 거죠. clamor. CF를 정리해 보세요. clamor. 얘를 OUR로 써도 됐습니다. clamor. 근데 얘가 보통 신문에 잘 나오는 단어는 터멀이죠. tumul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CNN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turmoil, tumult. 전 세계적으로 소동, 소요, 소란 상태가 없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 pandemonium. 괜찮습니까? uplower, uplower. 이런 단어 쓰는 거죠. 왁자지껄하고요. 막 소동이 벌어지고요. 소란이 벌어지고 소요사가 나고 이런 거죠. 자, uplower, pandemonium, tumult, turmoil, clamor 이런 단어 씁니다.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거기 이제 clamorous 그런 건데요. vociferous 이런 단어는 막 애들이 막 떠들고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란, 폭동 이런 단어를 또 연계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반란, 폭동, 봉기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uprising. 꼭 기억하시죠? uprising.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insurgency. 복습이죠. 그러니까 반란, 폭동, 봉기. mutiny입니다. mutiny. 이렇게 mutiny. 쓸 수 있겠죠? 여러분, uprising, insurgency, mutiny, revolt 괜찮죠? 그 다음에 rebellion. 제가 이 단어 때 말씀드렸습니다. 얘 발음이 rebel, 여기서 rebel 그러면 반란군, 반란자, 폭도입니다. 맙이 맙. 근데 이가 rebel 이러면요 동사로 반란을 일으키다, 폭동을 일으키다 하죠. 그러니까 이것의 명사형이 rebellion이 되는 것이죠. 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 맙이라고요, 맙. 모보크라시, 마보크라시 이렇게 되면요 오늘 지난번에 공부했던 크로스가 통치하는 거니까 폭도가 다스립니다. 마바크라시. 그래서 폭도 정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 애너키 상태에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절대적 그 통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거, 이런 상태가 머바크라시죠. 소말리아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강력한 정부, 중앙 정부가 없는 겁니다. 머바크라시. 되게 이런 게 일시적 현상인데 소말리아 이런 건 항상 내전 상태. 리비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 자,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동의어를 보셨습니다. 동의어는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수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